이 사사건건 무시하고. 하여간 안 맞아. 그래,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맞더라. 그때만 해도 내게 기대주는 것 같아 기뻤고 무엇이든 받아주리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하니 다 잘 될 거라고 진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남친은 역시 믿음직한 내 여친이 최고라고 내 손을 꼭 부여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나랑 카페나 하나 하면서 오손도손 살래? 나중엔 그렇게 살아도 좋긴 하겠다. 진짜? 약속한 거다. 한동안 남친은 가게 자리며 인테리어를 알아본다고 의욕적으로 돌아다니더군요. 정말 창업을 하려나 보다 싶긴 했는데 어째 돌아가는 모양새가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의논할 게 있다며 저를 불러 앉혀놓고는 흥분해서 이러는 겁니다. 성수동이 요즘 핫하다는데 자리를 아예 옮겨볼까? 어때? 그 동네는 임대료 차원이 다르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은가 봐? 내가 돈이 어딨어. 우리 결혼하면 같이 하나 차리자 이거지. 순간 벌컥하는 바람에 놀라 할 말을 잃고 있자니 저를 살살 달래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회사 일 힘들다고 했잖아. 같이 카페나 하고 살면 좋겠다며. 그거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얘기지. 게다가 회사원들이 카페나 차리고 싶다는 말이야 늘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게 어디 진심이겠어? 제가 워낙에 황당해하니까 남친은 뒤늦게 배시시 웃으면서 무마하더군요. 나도 그냥 말이나 꺼내본 거야. 어차피 조만간 내 가게 창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한번 알아보는 김에 겸사겸사. 반면에 불길한 기분에 심각해진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보다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지금 카페 낼 생각이라면 한꺼번에 하는 건 무리 아닐까? 아우, 몰라. 안 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남친은 다신 가게 얘긴 않겠다며 어딘가 삐진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그날 이후 찜찜해진 저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이 목전에 있는데 정신이 영 딴 데 팔려있는 것 같아서요. 결혼 얘기 나온 지는 한참인데 막상 구체적인 건 조금도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결혼정보 카페를 들여다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예식장은 1년 전부터 예약해야 한다던데요. 상견례 하고 날부터 받아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도 서로의 부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불만이 쌓였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왠지 둘 사이 분위기가 좀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연락이 뜸하던 차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풀어보자 작정하고 퇴근 후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었건만 막상 남친은 없고 친구 용범씨만 가게를 지키고 있더군요. 맥이 탁 풀리고 말았죠. 수영씨,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네요. 어색하게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용범씨에게 남친은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며 표정이 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려는데 용범씨가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더니 머그컵을 들고 와서는 제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기까지 하는 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결혼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옷 진지하게 꺼내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웃어 보였죠. 네? 설마 다른 여자가 있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요, 제가 남의 결혼에 재뿌릴 일 있나요? 용범씨는 이렇게 능청을 떨더니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남친의 재정 상황을 잘 파악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무슨 참견인가 싶어 기분이 나쁘면서도 어딘가 전곡을 찔린 것도 같았습니다. 가만히 말을 아끼고 있자니 용범씨는 푸념처럼 남친의 얘기를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배우고 싶다고 그냥 알바나 시켜달라고 해서 받아준 거거든요.
동창이니 모른 척할 수는 없고 해서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텐 나랑 굉장히 막역한 친구고 같이 동업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거야 체면 때문에 그런다 칩시다. 요새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꾸 가게 운영에 훈수를 두면서 저랑 싸우려 들더라고요. 결혼하면 처가에서 카페 하나 차려줄 거라고 기세가 등등해서는. 수영씨가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용범씨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데 놀랐습니다. 설마 하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남친이랑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모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든든하게 손에 쥔 게 있어야 처자식을 책임지죠. 근데 저놈은 무슨 배짱으로 겁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덤비나 싶다니까요. 용범씨는 저에게 땡땡 회사면 잘 버는 직장 아니냐, 집안도 빵빵하다고 들었다, 이게 다 수영씨를 좋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 하며 충고 아닌 충고를 계속했습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얘기들의 연속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곤 어떻게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힘없이 현관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었더니 온 집안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안쪽에서 남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이 늦었네. 저녁은 아직이지?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장을 잔뜩 봐온 모양이었습니다. 남친은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태연한 표정으로 부산을 떨며 부엌을 오갔습니다. 냄비에 무언가 끓으며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용범씨의 말이 사실이냐, 같이 동업하는 게 아니었냐, 정말 내가 카페를 차려줄 줄 알고 그렇게 알아보고 다녔으며 아니라니 또 실망한 거냐, 묻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저녁상이 한가득 차려지고 나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와인병을 오픈한 남친이 잔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곤 와인잔을 채워 화해를 청했습니다. 요즘 우리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솜씨를 좀 부려봤지. 무슨 기념일도 아닌데 중얼거리며 잔을 그냥 내려놓고 앞에 놓인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친이 만들어준 토마토 파스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죠.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친을 내조의 왕이라고 추켜 세우곤 했죠. 맛있어? 맛있어. 맨날 먹었으면 좋겠지? 와인을 홀짝이며 접시를 다 비울 때쯤엔 평정심이 돌아왔습니다. 남친에게 굳이 묻지 말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졌어요. 절로 합리화를 해버린 거죠. 친구 가게에서 일 도와주는 거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지. 돈 1, 2천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달라? 어차피 결혼하면 2사람뿐 아니라 양가가 합쳐지는 건데 밀어줄 거라는 기대쯤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일단 가게 낼 생각은 접은 것 같으니 넘어가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자니 다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의 말들보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남친의 다정함을 믿기로 했습니다. 남친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요. 제가 어리석은가요? 제가 알기론 많은 여자들이 그러던데요. 설거지를 거두려고 하니 남친은 한사코 오늘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니 탁자 위에 긴 영수증과 카드가 얹어진 게 보였습니다. 제 카드죠. 우리 집 살림이니까 내 카드로 사야지. 남친이 처음 놀러올 때 그렇게 말하며 카드를 저기 놔뒀던 것 같은데 이제 남친은 거의 여기 사는 거나 다름없죠.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했더라? 내가 더 많이 버니까 하는 마음으로 한사코 내가 내곤 했던 것이 당연스럽게 굳어졌죠. 이런 생각을 전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친구들과도 더치페이 하느니 제가 내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저는 여유로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씀씀이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을 남친의 모습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나름 제 눈치를 보는 거겠죠? 찡하니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사랑하니까요. 저에게 형제가 있은들 그러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가족이 될 테니까요. 이윽고 찾아온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기분 전환을 위해 시내로 나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제가 짰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하는 전시를 보고 쭉 걸어가 도깨비 시장을 구경했죠. 그리고는 길게 늘어선 포장마차 중 한 곳에 들어가 닭똥집의 반주로 가볍게 요기를 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진 않았지만 나름의 운치가 있었죠. 어때? 맛이 나쁘진 않지? 그러게, 옛날 생각나네. 이런 데 많았는데. 오늘의 동대문 투어에는 제 발칙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쁜 탓에 상견례 날짜가 잡히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니 차라리 부모님이 일하는 시장에 들르면 어떨까 한 겁니다. 우연인 척 아주 자연스럽게요. 부모님도 남친도 반길 일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이런 평소의 모습도 나중에 다 보게 되지 않겠어요? 격식 따져봐야 뭐하냐는 게 제 생각이었죠. 저녁이 되자 슬슬 도매시장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나와 남친을 번화한 뒤안길로 잡아 끌었습니다. 큰 건물이 여러 들어섰지만 근처를 둘러보다 보면 어디엔가 엄마 아빠가 있을 겁니다. 이 동네 터줏대감이니까요. 멀리서도 쩌렁쩌렁한 엄마의 목청이 들렸습니다. 나서서 이웃가게에 호객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언제나 그렇듯 시장통 아줌마 차림을 한 엄마는 헛것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영아! 남자친구랑 구경 왔어. 나를 한번 째려본 엄마는 머리를 황급히 매만지며 남친 쪽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소매를 잡아 끄는데도 남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인사해야지 눈치를 준 끝에 꾸벅 고개를 숙여 보이는 얼굴이 뻣뻣하게 굳은 채였습니다. 역시 화났으려나? 뭐라도 사들고 오질 못해 난처해서? 제 상식은 그쯤이었죠. 예, 반가워요. 얘기도 좀 나누고 해야 하는데 일이 바빠서. 너 두고 봐. 나를 눈빛으로 협박한 엄마는 허둥지둥 건물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상황이 재밌다는 생각에 물색 없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을 잔뜩 구긴 남친이 말도 없이 저만치 척척 가버리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황급하게 그 뒤를 쫓았죠. 왜 그래 갑자기? 화났어?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친은 당장 택시라도 잡아탈 기세로 빠르게 앞만 보며 걸었고 저는 사람들을 헤치며 뛰다시피 다른 박질 쳐야 했습니다. 숨이 턱에 닿을 만큼 돼서야 간신히 남친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저를 거세게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야, 뭐냐 너? 저를 윽박지르는 남친의 표정은 한 번도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될 사람의 겉모습이 조금 초라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다니요. 뭐야, 실망했어? 그래, 실망했다. 실망스러운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남친의 허물을 알면서도 감싸줄 각오를 했으니 당연히 남친도 그럴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동안 보아온 모습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요. 지금 모습은 제가 알던 남친이 아니었어요. 넋이 나간 저는 겨우 목구멍에서 목소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실망할 일이야?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 야, 니네 집 부자라며 이 사기꾼년아! 갑작스런 욕설을 들은 저는 비명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주변의 행인들도 멈춰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사기? 내가 언제? 충격에 백치라도 된 듯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우리 집 부자라고 했으며 그걸 내세우고 다녔나요? 오히려 그런 시선에 스트레스 받던 저인데 그건 누구보다 남친이 더 잘 알고 저를 위로하지 않았던가요? 매번 잘난 체 하는 걸 안 잊고 와도 참아준 건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열 안 받게 됐어? 남친의 적반하장은 끝도 없이 계속됐죠.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뒤통수 앞통수 할 것 없이 얼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소리죠. 엄마를 보니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정체를 드러낸 거고 제가 1년간 만나온 사람은 거짓 그 자체였던 거죠. 사기꾼이 누구한테 뭐라고 참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헛되이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울고불고 통곡해도 모자랄 일이었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더군요. 이대로 분통하게 당하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 집 부잔데? 누가 아니라 그래? 저의 말에 막말을 퍼붓던 남친의 기세가 움찔 사그러들었습니다. 아, 이젠 구남친이죠. 아무튼 진영씨는 잽싸게 눈알을 굴리며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취미야!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진영씨가 못 믿겠다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증거를 내놓으라며 뻗댔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기가 한풀 꺾인 목소리였죠. 뭐, 재산 내역이라도 뽑아줘야 돼? 보여줘. 그러는 당신은? 어디서 살며 시급은 얼만데? 친구랑 동업하다는 거짓말은 왜 하고 다니는데? 뭐? 내가 언제? 사기꾼이 누구냐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기회를 틈타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치부를 들킨 사기꾼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빠와 통화해 지금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자라는 거 못 믿어? 증거를 보고 싶으면 따라와. 저는 거침없이 아빠가 있는 원단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존심은 있는지 멈칫대던 진영씨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졸졸 뒤따랐습니다. 여기 가게 2평짜리가 얼마 하는 줄 알아? 도매시장 반이 우리 아빠 거야. 손가락으로 유치하게 주변 상가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해버렸죠. 과장은 했지만 얼마가는 사실이기도 했고요. 진짠가 진영씨의 짱돌 굴러가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주차장에 이르러 트럭에 짐을 싣고 있던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100kg가 넘는 마대자루를 척척 드는 아빠는 지금까지도 기골이 장대합니다. 웬일이냐 갑자기?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려고. 아빠가 미심쩍게 진영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제 말에 주변에서 마대를 나르던 삼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뭐야? 수영이 남친이라고? 삽시간에 진영씨의 주변을 에워싼 삼촌들이 품평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빠와 길게는 30년을 동거동락한 시장 사람들은 가족과도 같은 사이죠. 여기 삼촌들은 문신 안 한 사람을 찾기 힘들고 실제로 조폭 출신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엄마를 보고는 부잣집 딸이라더니 아니라면서 나한테 사기꾼년이라면서 욕을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시집도 못 간다면서 서럽게 우는 척을 했죠. 아빠와 삼촌들이 일제히 험악하게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금방이라도 저를 울린 놈을 접어 마대자루에 쑤셔 넣을 기세였습니다. 발길질 몇 번에 나가떨어진 진영씨는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는 일이었죠. 당장은 맥이 빠져서 피식거렸지만 막상 새벽에 이불을 쓰고
누워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은 병이 났는지 도저히 회사에 나갈 수 없어 연차를 쓰겠노라 연락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쪽팔려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왜 살았나 싶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진영씨로부터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은 지워버려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너무나 미안하고 자기가 죽일 놈이며 우리 사이의 깊은 오해를 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속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우리 집이 보기보다 잘 산다는 게 사실 같으니 뒤늦게나마 제 마음을 돌려보려는 수작이었죠. 쫄보가 차마 전화는 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놈을 한때나마 믿고 기대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뇨. 평생을 함께할 작정을 하다뇨. 지난 세월이 참 허망했습니다. 인생 공부 참 빡세게 했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이 결혼을 조상님이 막았나 보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놈의 카페 쪽으로는 다시는 얼씬되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커피 맛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멀리서 전면창을 통해 봤더니 다행히 용범씨만 있는 것 같기에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치곤 머쓱하게 웃었죠. 구남친이 가게를 아예 그만둔 지는 벌써 꽤 됐다고 하더군요. 진작 알려주시지. 여기 커피 생각나서 혼났네요. 잘 오셨어요. 괜히 제가 참견해서 파탄 낸 거 아닌가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어디서 알바나 하고 있겠죠. 궁금하지도 않아요. 용범씨도 자초지종은 자세히 몰라도 둘 사이가 틀어졌구나 짐작은 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불편했던 용범씨와는 오히려 친해져서 가끔 도와주러 오는 여자친구까지 셋이 다같이 어울리게 됐어요. 카페 정기휴일에는 함께 캠핑도 가고요. 똥차 가고 새 친구가 생겼지 뭐예요? 시간이 약이긴 한가 봅니다. 미나에게도 전남친 얘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찌나 차지게 씹어댔던지 미나가 거의 박수를 치더군요. 남욕은 안 한다며 새침 떨더니 보통 소질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회사 동료와도 돈독해지고 주변에선 나름대로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직 완전히 털어내진 못했지만요. 그때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니 이러다가 영영 비혼주의자가 될까 걱정입니다. 불면증 약을 먹은 건 비밀인데 이것도 얼른 털어내야죠.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으니 1년쯤 후면 완전히 괜찮아지겠죠? 줄줄이 쓰고 나니 남들에 비하면 별일도 아닌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한데요. 사연을 보내고 나면 또 무게가 조금쯤 덜어지겠죠? 이제 30도 얼마 남지 않았음이 실감납니다. 그땐 승진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멋진 30대 커리어우먼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년에는 그때쯤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으니까요.